슬로바키아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러스트 프리뷰 슬로바키아 편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계속 이제 이렇게 한 팀씩 살펴보는 기획이 이제 진행이 되고 있고, 들어가기 전에 이제 결국 이제 저지부터 또 이제 살펴보게 될 텐데, 뭐 그냥 이번 슬로바키아 저지가 올림픽 저지들 중에서는 제일 평가가 지금 좋은 편이에요. 다들 이제 보시면은 막 오, 깔끔하게 잘 나왔다, 아주 이제 뭐 괜찮게 나왔다, 이제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 저 이제 가슴팍의 저 모양이 이 슬로바키아 국장이라 그럽니다. 국장. 그죠? 이제 그래 가지고 이제 슬로바키아 이제 산맥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 부분을 또 이제 형상화한 문양이 또 들어가 있고요. 고렇게 바라보시면 좋습니다. 뭐 국장은 사실은 파란색 삼봉우리 위에다가 이렇게 방패 형태의 이제 요런 부분이 들어가 있는 이런 이제 그걸 하는데, 어쨌든 이제 고렇게 이제 한복판에 가슴팍에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보시면 아시다시피 이렇게 산맥이 뒤에 형상화되어 있는 이제 그런 디자인을 이제 채택을 했는데, 과연 그죠? 사실 이제 뭐 색깔도 파란색, 빨간색, 흰색 이제 깔끔한 편이고, 이제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디자인이 좀 전반적으로 바라봤을 때 모든 팀들 중에서 이제 좀 잘 빠진 편에 속한다, 이제 이런 평가가 많은 부분 확인하고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슬로바키아 팀 기본 정보 보고 넘어가도록 할 텐데, IHF 랭킹은 9위입니다. 딱 이제 요 권에서 항상 있는 이제 이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돼요. 슬로바키아가 요즘에는 이제 9, 10, 11, 요즘에는 이제 8, 9, 10, 11, 12 한 요 정도가 뭐 덴마크까지 포함을 해가지고 조금 이제 엎치락뒤치락하고, 전년도 성적이 좋으면 조금 올라갔다가 이제 전년도 성적이 이제 비교적 이제 좀 떨어지면은 좀 내려가는 이제 이런 식으로 많이 이제 구성이 되는데, 이제 그 부분이라고 바라보시면 좋습니다. 근데 이제 8, 9, 10, 11위는 이제 이 앞선 레벨이라고 할 수 있는 독일이라든가 스위스라든가 아니면 체코, 이제 요 동네보다는 한 반 티어 정도는 아래다라고 보시면 돼요. 실제로 이제 국제전에서 이제 대결이라든가 뒤에 이제 뭐 11월 국제전 전적도 이제 포함을 했는데, 이제 거기서도 이제 확인을 하실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슬로바키아 마지막 올림픽은 뭐 2022년이죠. 2022년. 뭐 사실 이제 지금부터 나오는 팀들은 이탈리아 제외하면 마지막 올림픽이 2022년일 겁니다. 2022년일 거예요. 이제 그런 부분 말씀을 드리게 되고, 베이징 올림픽에서 동메달을 차지했습니다. 역사상 처음으로 이 메달을 차지했죠. 올림픽에서. 이제 굉장히 뜻깊은 대회였었고, 슬로바키아인이라고 하면 정말 이제 뭐 경사죠. 완전한 경사. 뭐 물론 이제 NHL이 참가하지 않았다라는 그런 조건이 하나 또 붙을 수 있겠지만, NHL이 참가하지 않는다라고 하더라도 슬로바키아는 메달을 따기가 쉽지는 않은 나라입니다. 그 국제 무대에서 기본적으로 바라봤을 때. 물론 이제 KHL에서 이제 또 일부 이제 좋은 자원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 부분 말씀을 드리게 되는데, 지난 대회에서는 진짜 동메달 결정전이었죠. 이제 여기에서 스웨덴을 4대 0으로 잡는 굉장히 인상적인 경기력을 펼치게 되면서 또 이변을 쓰기도 했었습니다. 정규 시즌 아니죠. 조별 예선이었나요? 어쨌든 이제 이 한 번 더 만났었는데 그땐 졌거든요. 근데 이제 뒤에 다시 동메달 결정전에서 만나서는 승리를 하는 이제 이렇게 서력을 해주는 이제 그런 부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었습니다. 2023년 기준 랭킹으로도 9위였어요. 그러니까 계속 이제 여기서 논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2023년 랭킹으로도 9위였고, 그리고 이제 요즘에는 사실은 한 10년, 20년 전이랑 비교를 했을 때 독일이랑 스위스가 점점 올라오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그 아래 단위로 진입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이제 9위라고 말씀을 드리고, 최종 예선에서 D조 1위를 거두면서 뭐 최종 예선은 당당하게 통과를 하는 그런 부분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었습니다. 슬로바키아 소속한 그룹이 핀란드, 스웨덴, 슬로바키아, 이탈리아. 그렇습니다. 이탈리아가 이제 또 프랑스가 또 들어오는 바람에 B조로 들어갔죠. 원래는 이제 이 개최국이 그죠, 시드가 낮고 하기 때문에 A조로 들어가기 마련인데, 이탈리아가 이번에 프랑스가 들어오는 바람에 B조로 올라갔어요. 이제 그 부분 말씀을 드리게 되고, 일단 이제 핀란드, 스웨덴이 2위, 6위. 핀란드랑 스웨덴이 사실은 또 순위 차이가 이렇게 난다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 뭐 이제 국제전에서 누적된 결과치, 그리고 당연히 올림픽에서 핀란드는 또 금메달을 땄는데 또 스웨덴 그때 이제 그 4위로 끝났죠. 이제 이런 것들, 게다가 이제 뭐 월드 챔피언십의 기록들 이런 걸 포함을 해서는 그때가 뭐 한 해나 두 해 정도는 뭐 스웨덴 같은 팀이 뭐 6위하고 그럴 때가 있어요. 이제 그런 과정이라고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역대 공식전 전적을 살펴봤을 때는 뭐 쉽지 않은 그룹입니다. 당연히 뭐 핀란드, 스웨덴 이런 팀이랑 같은 그룹이면은 어려워요. 그죠?
7승 29패 3연장패 그리고 이제 스웨덴을 상대로 11승 29패 3연장패로 두 팀을 상대로 어쨌든 열세입니다. 많이 열세죠. 특히 이제 핀란드를 상대로 오히려 스웨덴보다 더 어려운 경기를 펼치는데 이제 이 부분은 이제 제가 생각을 해봤을 때는 둘 다 비슷한 컬러의 수비 하키를 한 팀이 결국은 선수층이 더 좋고 이제 이런 부분에서 이제 이 우리가 뭐 다른 스포츠도 마찬가지지만 둘의 스타일이 굉장히 비슷한 팀 같은 경우에는 선수층이 더 좋은 팀이 이기잖아요. 예를 들면 수비팀 대 수비팀의 대결이다라든가 공격팀 대 공격팀의 대결이라든가 그러면 이제 그 강점이 센 팀이 보통은 이기는 편이죠. 이런 과정이라고 바라보시면 좋아요. 이탈리아 같은 경우에 14승 3패 1연장패이기 때문에 뭐 이탈리아 상대로는 절대 우세. 뭐 이탈리아 상대로는 이제 지는 결과라든가 이런 게 나올 가능성은 저는 거의 뭐 역시나 슬로바키아도 제로에 가깝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승점 3점을 가져가는데 플러스 알파로 어떤 결과가 나오느냐. 이제 여기에 이제 중점을 맞추면 좋을 거고 이 부분을 나중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러시아가 결국은 이제 빠졌잖아요. 이제 거기에 수혜자가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만약에 러시아가 들어왔다라고 하면 조가 이렇게 나왔을 겁니다. 러시아, 미국, 슬로바키아, 라트비아. 지옥이죠. 그죠? 왜냐면 이제 결국 이탈리아가 빠지고 라트비아가 들어오는 거나 다름이 없으니까 러시아, 미국은 이제 그렇다라고 치고 그리고 오히려 러시아, 미국 같은 팀이 슬로바키아 같이 조금 사이즈 크고 사이즈 잡아먹는 수비력을 보여주는 팀이 게임 플랜만 잘 먹히면 오히려 승산이 저는 핀란드나 스웨덴보다는 조금 더 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어쨌든 이제 그런 부분에서 이 러시아 불참에 좀 수혜자가 될 수도 있다. 수혜자라고는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100% 수혜자가 된다라고 말씀 못 드리는데 수혜자가 될 수도 있다라는 부분 말씀을 드리고요. 11월 국제전 전적은 그 당시에 이제 이 독일, 슬로바키아, 오스트리아, 라트비아 이제 이렇게 4개국이 펼쳐진 도이치란트컵에 참가를 했었는데 요때 뭐 성적은 뭐 그냥 일반적으로 뭐 괜찮았습니다. 뭐 오스트리아 최근에 굉장히 좋은 오스트리아를 뭐 6대2로 어렵지 않게 잡아낸 걸 시작으로 라트비아전 4대1 승리 그리고 독일한테는 뭐 0대3으로 패배를 했기 때문에 이런 과정에서 어쨌든 11월 국제전 전적도 그렇게 나쁘지 않았고요. 그리고 12월 국제전 전적은 이제 노르웨이, 라트비아, 슬로바키아 이렇게 3개국이 참가를 했었는데 여기에서도 이제 노르웨이를 7대4로 잡고 그리고 라트비아 상대로 여전히 또 이제 마찬가지로 연장승이고 막판에 이제 골 먹히고 이랬는데 전반적인 경기 내용은 나쁘지 않았습니다. 이런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뭐 괜찮았다. 그런 부분. 만약에 이제 여기에서 좀 오스트리아나 라트비아한테 뭐 잡히는 그 뭐 프랑스나 이탈리아처럼 프랑스나 이탈리아는 어떻게 보면은 무조건 잡아야 되는 팀들한테 진 게 있거든요. 다음에 이탈리아도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지만 근데 이제 그런 건 없었어요. 뭐 독일한테 0대3으로 지는 건 그렇게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그 부분이 물론 독일도 있으면 좋았겠지만 그 부분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슬로바키아 로스터를 살펴볼 텐데 슬로바키아는 뭐 이렇게 뭐 선발을 했네요. 여기도 이제 마찬가지로 좀 정석적으로 선발을 했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고 골리 3명에 수비수 8명 그리고 공격수 14명 이렇게 정석 선발을 했습니다. 지금 이제 로스터 변동이 계속 발생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아마 이제 요 이미지랑 조금 다른 그런 로스터 같은 경우에는 또 이제 표기가 아마 들어가 있을 거예요. 뭐 슬로바키아는 아직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미 이제 라트비아라든가 뭐 스웨덴이라든가 이런 팀들은 뭐 라트비아는 이미 대체 명단을 발표를 한 상황입니다. 스웨덴은 이제 얘는 못 갈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가 나왔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바라보시면 좋습니다. 사실은 좀 눈에 익으신 선수가 많이 없죠. 눈높이는 NHL 기준으로 설명을 드립니다. 눈높이는 NHL 기준으로. 그래서 보시면은 뭐 체르나크라든가 페르바리 그리고 조금 NHL 오래 보신 분들은 마린친 이런 선수들까지 좀 기억나실 수 있어요. 그리고 네메츠 같은 선수 지금 뉴저지에 있는 이런 선수들이 있고 그 다음에 꼴리진 같은 경우에는 좀 유망주 풀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 이제 이런 분들은 좀 이제 익숙하실 선수가 결국은 흘라바이 같은 선수도 지금 아이오와 와일드에서 있고요. 그리고 가얀 선수가 시카고 블랙호크스가 제가 설령 물론 이제 지금 그 누구냐 나이트가 괜찮게 하고 있지만 나이트가 설령 이제 기대만큼 못 미친다라고 하더라도 커메소라든가 가얀 같은 친구들이 있다라는 식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그 가얀입니다. 이제 이렇게 이제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꼴리진 3명은 흘라바이, 아담 가얀, 그리고 스타니슬라우 슈코르바네크 이제 이렇게 3명이 선발이 됐네요. 기본적으로 근데 이제 이게 국제 무대를 좀 보시는 분들도 누군가가 이름이 빠진 것 같은 느낌이 좀 드실 겁니다. 그죠? 그 선수가 없습니다. 파트릭 리바르 선수가 빠졌어요. 사실 요 선수가
슬로바키아 쪽 뉴스를 찾아보니까 소속팀의 KHL 일정을 우선 살기로 결정을 했기 때문에 결국 대표팀에서 빠졌습니다. 사실 이게 좀 클 수가 있는 게 뭐냐면, 물론 이제 리바르 선수 말고도 누구죠? 한 명 더 있어요. 아드미랄에. 근데 이제 그 선수는 이제 뭐 관련해서 뉴스는 찾지 못했는데, 일단 리바르 같은 경우에는 대표팀에 요청이 왔는데 KHL 일정 우선시하겠다라고 해서 거절을 했다 그럽니다. 이번에 올림픽 차출. 그 부분 말씀을 드리고요. 올 시즌 이제 KHL 상하이 드래곤에서 뛰게 되면서 28경기 2.88에 91.7 셧아웃 2번이나 올리는 이제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아까 이제 보시면은 뭐 뒤에 가얀이라든가 그 다음에 흘라바이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좀 유망주에 해당하는 선수고, 슈커르바네크는 체코 리그에서 굉장히 좋은 성적, 뒤에 이제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렇기는 하지만 그래도 이제 리그 클래스가 조금 더 높다라고 할 수 있는 KHL에서 수준급 골리를 하면 데리고 올 수 있으면 슬로바키아 입장에서는 그만큼 좋은 거기는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선수 본인이 거절을 하는 이런, 뭐 어떻게 보면 이제 팀 입장에서 살짝 변수가 생겼다라고 바라보시면 좋습니다. 굳이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2022년에 올림픽 동메달 팀 주전골이었고 그 최우수 골이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NHL들이 참가를 하기 때문에 그 정도까지는 안 되겠죠. 진짜 뭐 평균 실점이 0점대인가 1점대에다가 세이브 성공률 96.8인가 막 그랬어요. 엄청나요. 진짜 아예 뚫지를 못하는 수준이었었거든요. 그런 과정이긴 하면 어쨌든 이제 이 올림픽에서도 이런 토너먼트 경험이 확실하게 있고, 아까도 말씀드리겠지만 슬로바키아는 2022년에 올림픽 메달을 처음으로 딴 나라입니다. 그러한 부분을 생각을 한다라고 하면은 이런 또 경험 있는 골리, 게다가 팀을 멀리까지 이끌어나간 골리가 있다라는 거랑 없다라는 거랑 이게 천지 차이거든요. 이제 그 부분에서 변수가 발생을 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물론 NHL 선수들이 한 번 더 말씀드리면 NHL 선수들이 들어와서 22년만큼의 성적은 내지 못한다라고 해도 이런 부분이 도움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그래서 결국은 슈커르바네크 선수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해졌습니다. 아무래도 슈커르바네크 선수가 주전 골리를 맡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이제 그 부분을 지금 이제 이 흘라바이 같은 경우에도 아직 아이오와에서 그렇게 눈에 띌 만한 엄청난 성적을 내지는 못하고 있고, 가야는 이제 뭐 대학 무대에서 뛰고 있는 골리이기 때문에 세컨드, 서드가 유력하다고 보셔야 되고요. 슈커르바네크가 어쨌든 체코 리그에서는 지금 최고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3팀 6경기에서 1.94에 92.3, 셧아웃 7번이나 거두는 이제 이 정도로 대단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 선수가 얼마나 퍼포먼스를 잘 보여주느냐도 역시나 상당히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어린 자원들도 뭐 가능성 자체는 이제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대로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괜찮은 무대에서 뛰고 있고, 뭐 아직의 성적이 이제 아주 엄청나게 눈에 띄진 않지만 이제 그런 부분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어서, 그래도 이제 슈커르바네크가 만약에 좀 소위 말하는 좀 속된 말로 털리는 상황이 나오면은 이거 이제 굉장히 머리 아파지는 상황이 나온다라고 일단 말씀을 드릴게요. 수비진은 페트르 체르스냐크, 에리크 체르나크, 그리고 페르바리, 게르나트, 이반, 코흐, 마린친, 네메츠, 이제 이렇게 8명이 선발이 됐습니다. 밸런스 괜찮네요. 8명 밸런스 괜찮네요. 이제 그 부분 말씀을 드리고, NHL 보시는 분들도 익숙한 이름, 그리고 국제련 보시는 이름 분들도 익숙하고, KHL 보시는 분들까지 익숙한 게르나트, 그죠? 이제 이 선수 지금 이제 로코모티프에서 뛰고 있는데 아주 좋은 선수입니다. 이제 이런 선수가 또 선발이 됐다는 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괜찮은 부분은 중심을 잡아줄 NHL 자원들이 일단 존재를 한다라는 거죠. 제 생각에는 각 라인에서 일단 뛰지 않을까도 생각을 해보고, 뭐 이제 어쩌면 이제 페르바랑 체르마크는 같이 묶어도 괜찮다라고 생각. 저도 예상 라인에 페르바랑 체르마크를 묶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페르바랑 체르마크를 묶었을 때는 정말 두 선수가 정말 페르바리도 이제 못하는 게 별로 없는 투웨이 윙의 선수고, 그리고 뭐 체르나크는 리그를 대표하는 또 셧다운 수비수 중에 한 명 아니겠습니까? 근데 말이 셧다운 수비수지 이 선수가 공격 능력이 없는 편도 아니에요. 이런 과정이기 때문에 어쨌든 이제 1라인, 2라인에 뭐 3라인까지도 어떻게 보면은 이제 NHL 자원들이 좀 기본적으로 이제 이 뼈대가 되는 과정에서, 물론 이제 뭐 완전히 뼈대가 된다라기 보기에는 아까 이제 설명을 드렸던 선수들도 경험도 많고 좋은 선수들도 많기 때문에, 근데 이제 결국 이제 그런 식으로도 운영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1, 2, 3라인에 포진을 해도 괜찮고, 아니면 이제 같은 라인에 이제 가져가도 괜찮은 이런 모습을 말씀을 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잘 기억이 안 나요. 나중에 뭐 라인업 적어놨으니까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번 대회 역시 장신의 수비수를 다수 선발했습니다. 역시나 기본적으로 슬로바키아 하키는
수비적인 운영을 전제적으로 깔고 들어갑니다. 수비적인 운영을 전제적으로 깔고 들어가고 이제 그 과정에서 사이즈랑 피지컬을 굉장히 잘 활용을 하면서 실점 관리 최소화하게 가져가고 수비전 끌고 가면서 역습이라든가 파워플레이 이런 데서 이제 차이를 벌려 나가는 어떻게 보면 이제 좀 그런 경기 운영을 선호하는 팀이고 실제로 그런 운영을 굉장히 잘하는 팀입니다. 국제 무대에서. 근데 이번에도 역시나 사이즈가 큰 선수들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게르나트 그리고 마린친, 체르나크 이런 선수들 그리고 체르스나크까지 190이 넘는 선수들이 지금 4명 포진이 돼 있고요. 페르바르도 188 거의 190에 준하는 자원이고 185 이하 자원이 한 명도 없습니다. 네, 제일 작은 선수가 185예요. 이제 그 정도로 바라보시면은 얼마나 이제 사이즈를 이제 또 중요시해서 뽑아왔는지를 확인하실 수가 있고 덴마크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원래 이거 뒤에 제가 만들었는데 한번 그 내용이 날라가가지고 말로 설명을 드릴 텐데 덴마크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2022년 올림픽과 마찬가지로 이번 링크도 좁은 사이즈에서 열리는 링크입니다. 그런 과정이 있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좀 좌우폭이 많이 좁아지기 때문에 국제 무대와 비교를 했을 때 좀 사이즈 큰 선수들로 블루라인을 잡아먹으면서 지역 통제를 조금 더 수월하게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요. 30m 기준보다는. 그런 과정에서 말씀을 드렸을 때 결국은 수혜를 봤던 팀이 덴마크랑 슬로바키아 같은 팀이었었거든요. 2022년 대회에서. 마찬가지의 레시피를 들고 왔다라고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과정에서의 올해는 성과, 덴마크 때도 말씀드렸지만은 당연히 선수의 레벨이라든가 스피드, 기술이 더 좋아졌기 때문에 22년만큼의 성과를 내기는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도 어쨌든 좁은 링크에서 펼쳐지는 만큼 국제의 이런 그런 좀 맞춤 운영을 가져오는 이제 그런 선택을 했다라고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공격진 14명 바라보시면은 NHL 유망주들 몇몇 포함이 돼 있죠. 드보르스키라든가 이런 선수들 포함이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NHL 보셨던 분들도 기억하실 루지치카 이런 선수들 또 포함이 돼 있고 그리고 리보르 후다체크라든가 이런 무대에서 이제 또 유명한 선수들 그리고 최근 국가대표 무대에서도 주축으로 자원했던 첼라리크라든가 흐리비크 이런 선수들도 이제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올 시즌 SHL에서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오클리니아르 그리고 역시나 선봉에서 하는 건 슬라프코스키겠죠. 지금 몬트리올에 있는 슬라프코스키가 또 올해 또 아주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 말씀을 드리고 예전에 NHL 뛰었던 타타르라든가 이제 이런 선수들도 포함이 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14명인데 페트르 첼라리크, 마레크 흐리비크, 달리보르 드보스키, 리보르 후다체크, 밀로시 켈레멘, 아담 리슈카, 그리고 올리베르 오클리니아르, 마르틴 포스피실, 파볼 레겐다, 아담 루지치카, 유라이 슬라프코스키, 마투 수켈, 사무엘 타카치, 토마스 타테르 이렇게 14명입니다. 정석으로 그냥 뽑았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8, 14, 3 이제 이렇게 25명 뽑았기 때문에 덴마크처럼 15명을 데려가진 않았고요. 이제 그 부분 말씀을 드려봅니다. 이번 대회도 기대를 해봅니다. MVP라고 적어놨는데 슬라프코스키 이야기죠. 슬라프코스키가 지난 올림픽에서 최우수 선수 MVP였습니다. 요거 이제 저도 다시 조사하면서 새삼 맞다 그랬었지 이런 느낌이었었는데 지난 대회에서 대회 최다 포인트 단독 최다 포인트는 아니었었고요. 공동 1등 7포인트 올렸었고 그 다음에 최우수 공격수 이제 여기에도 선발이 됐기 때문에 슬라프코스키는 제가 이제 사실은 NHL 데뷔한 이후에 슬라프코스키가 기대만큼 살짝은 못 미치는 느낌의 이야기가 많았잖아요. 그래서 몬트리올 팬분들도 올 시즌 이전까지는 좀 슬라프코스키에 대한 기대치가 조금 조정된 이런 말씀도 좀 하셨었고 그런데 그래도 제가 이제 이 슬라프코스키를 뭐라고 했죠. 놓을 수 없는 이유는 이 대회에서의 임팩트가 너무 대단했었기 때문이었어요. 정말 18살짜리가 드래프트도 안 된 18살짜리가 성인 무대에서 이렇게 정말 훨씬 나이 많은 그리고 KHL 훨씬 더 높은 리그의 선수들을 상대로 어마무시한 정말 종횡무진 활약을 펼치면서 이제 최우수 선수에 선발이 되고 MVP에 선발이 되는 걸 보고 참 인상 깊은 결과를 받았는데 어쨌든 올해는 슬라프코스키가 또 한 단계 더 성장을 했으니까 이 부분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고 리그에서 올 시즌 파볼 레겐다 같은 자원들도 경기력이 상당히 괜찮은 편이죠. 12경기 지금 7골 1어시스트 올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샤크스에서 그리고 슬라프코스키는 지금 50경기에서 10골 21어시스트 평소의 포인트 페이스보다 훨씬 더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올해는 카파넨이랑 데미도프라는 또 이제
어 좋은 투웨이 센터 그리고 이제 초공격형 플레이메이킹 포워드는 아니지. 그러니까 초공격형 공격수 이제 요렇게 이제 또 조합이 맞춰지게 된 것도 있겠지만 어쨌든 1 라인에서 내려왔음에도 불구하고 2 라인에서 정말 좋은 모습을 보여준다라는 거 이건 또 이제 한 단계 더 올라갔다라고 바라보시면 좋거든요. 그 부분 말씀을 드리고 아까 이제 수비진에서 사이즈 좋고 수비적인 운영 같은 부분을 많이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공격진 역시 마찬가지로 피지컬 투웨이 센터가 많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포스피실 같은 경우에도 좀 NHL에서 캘거리에서 좀 하부 라인에서 활약을 하면서 피지컬 그다음에 좀 거친 플레이 이런 부분도 상당히 잘하는 선수고요. 뭐 루지치카 같은 경우에는 이게 이 친구가 사고를 쳐서 기억하시는 분들은 기억하실 겁니다. 그 애리조나 시절에 그죠. 좀 요즘에 좀 언급하기 조금은 그런 그런 걸 하다가 걸려 가지고 그죠. 약물 관련 해 가지고 이제 그걸 하나 걸려 가지고 그걸 뭐 왜 좋다고 SNS에 그거 올려 가지고 그거를 어쨌든 예 이 친구가 그래 갖고 결국은 잘린 거 아니에요, NHL에서. 근데 루지치가 KHL에서 여전히 잘하고 있고 이 선수도 이제 피지컬 좋고 수비력 좋고 투웨이 센터로서의 그런 좋은 경기력을 펼칠 수 있는 자원이기 때문에 역시나 이제 탑6에서 소화를 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흐리비크랑 드보르스키 같은 경우에도 이 선수들도 사실은 굉장히 또 이제 투웨이 능력을 인정받는 또 선수들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또 피지컬 괜찮은 투웨이 센터들이 많이 포진했다. 다들 또 피지컬 플레이에도 괜찮은 모습을 보여줄 수 있다라는 것도 장점이라고 또 부가적으로 이제 구두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럽파에서 굉장히 또 좋은 득점원들이 많이 들어가 있는데 뭐 NHL 보신 분도 잘 아시는 토마시 타타르 선수 지금 이제 NLA 스위스에 있거든요. 올 시도 뭐 27포인트 올리고 있고요. 31경기에서 아까 SHL에서 좋은 모습 올리고 있다고 말씀드렸던 오클리아르 선수 같은 경우에도 15골 11어시스트 굉장히 좋은 모습 나오고 있고 첼라리크 같은 경우에도 4골 19어시스트로 SHL에서 마찬가지로 뛰고 있습니다. 유럽파에 좋은 득점원이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도 어쨌든 좀 부가적인 힘 이제 이런 부분 기대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다른 나라와 좀 다른 변수가 있는 게 뭐냐면 슬로바키아가 역시나 KHL 자원의 차출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KHL에서 이제 또 KHL에 나가는 선수를 뽑는 이제 이런 팀입니다. 슬로바키아는. 근데 이거 이제 좀 문맥을 설명을 드리면 전쟁 이후에 대부분의 유럽 선수들은 KHL을 선택을 하지도 않고요. 대부분의 물론 이제 이 선택을 한 선수도 있었어요. 근데 만약에 KHL을 선택을 한 선수들은 해당 국가 협회 차원에서 선발을 안 됐습니다. 국가대표 선발을 안 했어요. 이제 이런 이제 페널티를 줬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뭔가 이 KHL 가지마, 너 KHL 가는 순간 국가대표 안 뽑힐 줄 알아. 이런 느낌의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서 그래서 이제 안 가는 거거든요. 물론 이제 그래도 가는 선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냥 이제 국가대표 별 미련 없고 그리고 이제 좀 연봉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좀 우선시하면 선택을 할 수는 있습니다. 이제 그 부분 말씀을 드리고 그런데 마찬가지로 슬로바키아는 KHL 간 선수들도 막 뽑아가지고 사실 유럽 쪽에서는 이 부분에 조금 반발이 있기는 했었다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뭐 대표적으로 루지치카 그리고 이제 리슈카 뭐 이제 수비할 때 설명 안 드렸지만 게르하트 선수 같은 경우에도 올해 이제 뭐 로코모티프에서 이제 28포인트나 올리고 있는 수비수인데 이제 이런 부분 확인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이제 또 선수들도 미들식스에서 또 상당히 또 득점 지원 뭐 이제 뭐 주포들 같은 경우에는 슬랍코스키 뭐 이런 자원들이 있지 않습니까? 체얼라리크 이런 자원들이 있기 때문에 루제치카랑 리슈카가 또 이제 미들식스에서 좀 힘을 좀 보여줘야 되는 이런 상황이 펼쳐진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속 리그를 살펴보시면은 체코 리그에서 9명, 엑스트라 리그에서 9명이죠. NHL에서 6명, KHL에서 3명, AHL 2명, 그다음에 NCAA 1명에다가 NLA 그리고 SHL 2명에 슬로바키아 1명. 이제 이렇게 구성이 돼 있네요. 생각보다 NHL 선수들도 뭐 6명이나 포함이 돼 있고 KHL 또 포함이 돼 있다라는 점. 또 북미 자원 모두 합치면은 8명이죠. 이렇게. 사실 이거 내용 날라가기 전에는 NHL, AHL도 합쳤었거든요. 근데 내용이 한번 날라가는 바람에 이것도 이제 반영이 안 됐습니다. 일단 어쨌든 숫자는 이제 이렇게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상 라인업 살펴보면은 뭐 이렇게 이제 구성을 해봤습니다. 1라인에 첼라리크, 포스피실, 슬랍코스키. 기본적으로 이제 이 첼라리크랑 슬랍코스키를 좀 같이 묶는 선택을 할 것 같아요. 실제로 국가대표팀에서 둘이 같이 보면은 1라인에 같이 나오는 케이스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같이 이제 들어가는데 포스피실을 일단 1라인으로 등재는 해놨습니다. 근데 만약에 포스피실이 생각보다 경기력이 안 좋을 수 있잖아요. 1라인에서.
그렇다라고 하면은 아마 흐리비크가 1라인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큽니다. 흐리비크가 올라가면서 2022년에 1라인으로 뛰어섰던 흐리비크, 체르라리크, 슬라프스키 요렇게 구성을 하면서 또 이제 1라인을 구성을 할 가능성이 크고요. 2라인의 KHL 선수들 루지치카랑 리슈카 이제 이렇게 이제 주축이 되면서 타타르가 합류를 하는 요 과정에서의 또 유럽 최상위권 또 선수들의 이런 이제 득점 지원 이제 이런 부분 기대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3라인에 조금 이제 젊음으로 젊음의 컬러로 이렇게 좀 색상을 칠해봤는데 물론 흐리비크는 젊지 않지만 레겐다라든가 드보르스키 이런 선수들을 또 이제 집어넣게 되면서 또 레겐다 드보르스키 같은 경우에는 하부 라인에서 또 이제 또 효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선수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만약에 1라인 좀 안 좋으면은 포스피시까지 들어오면서 좀 젊은 라인으로 승부를 하는 이제 그런 그림으로 이제 말씀을 드리면 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4라인에 국가대표 좀 붙박이 4라인 같은 느낌의 수켈 선수 그리고 득점력을 좀 보태줄 수 있는 오클리아르라든가 후다체크 이런 선수 들어가고 하면 괜찮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려봅니다. 왜냐하면 3라인에 어쨌든 레겐다랑 드보르스키 같은 친구들이 있으면서 좀 수비 경기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4라인에 조금은 공격 악센트를 주는 선택도 저는 개인적으로는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그 부분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수비진은 페르바르랑 체르나크를 일단 묶었습니다. 어쨌든 오른손 수비수 체르나크 네메츠는 이제 1, 3라인에 이제 배치를 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 좋을 것 같고요. 게르나트랑 체렌스나크 이제 요 두 선수 같은 경우에도 이제 좀 주로 호흡을 많이 맞췄던 이제 이런 부분들이 이제 포착이 됐기 때문에 게르나트 체렌스나크 이렇게 이제 구성을 했고 페르바랑 체르나크는 아까 이제 뭐 설명을 드렸듯이 셧다운 역할이라든가 정말 1번 페어로서 굉장히 많은 역할을 수행을 해야 될 필요가 있는 라인입니다. 네메츠 같은 경우에는 3라인에 이반 선수랑 같이 들어가게 되는데 이반이랑 네메츠가 올림픽 예선이라든가 월드 챔피언십 2024년 2024년 월드 챔피언십 그리고 이 올림픽 예선에서 이반 네메츠가 거의 한 2라인 같은 느낌으로 많이 활약을 했었어요. 이제 그래서 그 조합을 그냥 그대로 가져왔다라고 바라보시면 좋고요. 7번째 수비수로 마린친, 13번째 공격수로 타카치 이 정도로 이제 선장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골리, 주전 슈코르바네크, 백업 흘라바이 이제 이렇게 구성이 되지 않을까라고 바라보시면서 예상 라인업 한번 살펴봤고요. 대회에서 주목해야 될 점은 아까 이제 뭐 본문에서 설명을 드렸지만 사이즈를 살린 수비적인 운영을 매우 잘하는 팀입니다. 이제 그 과정에서 이 운영을 잘 할 수 있는 카드를 역시 들고 왔고 아까 이제 뭐 이런 신장 내용을 수비지에서 나왔고 했잖아요. 이번 올림픽 최고 신장팀 3위입니다. 물론 별 차이는 안 나지만 어쨌든 사이즈에 좀 신경을 쓰고 나왔다라는 부분은 확인하실 수가 있는 부분이고요. 덴마크도 무진장 큰데 슬로바키아도 무진장 크다. 왜 이네들이 크게 나왔는지는 아까 수비진 설명할 때 설명을 드렸죠. 그 부분 확인을 하시면 좋고요. 덴마크랑 마찬가지로 좁은 링크에서 지역 통제를 수월하게 하면서 3위라는 메달이라는 호성적을 거뒀기 때문에 이제 그 부분을 그대로 가져왔다고 바라보시면 좋은데 덴마크랑 차별되는 점은 NHL을 비롯한 유럽 특급 자원들이 덴마크보다는 한 단계 클래스가 조금 더 높다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물론 이제 저쪽에는 엘레르스가 있지만은 뭐 이쪽에는 또 이제 이 슬라프코스키가 있고 뭐 비오르크스트란드랑 또 비교될 자원이 좀 없기는 해도 유럽 특급 자원들은 사실은 유럽 특급 레벨 자원들은 여기가 더 많거든요. 그 부분에 좀 힘을 쓰면 좋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월드 챔피언십이나 이런 데랑 마찬가지로 실점을 굉장히 효율적으로 통제를 하면서 역습이나 파워플레이 성과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실제로 이제 이런 운영으로 성적을 많이 올리고 이런 운영이 잘 되는 경기에서는 또 좋은 모습들까지도 많이 보여주기 때문에 그 부분을 뭐 화력전으로 이제 상대방을 화력전 예를 들면 핀란드라든가 스웨덴 같은 팀을 상대로 화력전을 해가지고 이길 가능성은 거의 없다라고 봐야 돼요. 이제 그런 과정에서 이런 이제 좀 사이즈를 먹으면서 수비적인 운영 얼마나 잘하는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올림픽 일정과 예상 성적을 마지막으로 살펴보시면요. 뭐 첫 경기 핀란드랑 슬로바키아 펼쳐질 예정입니다. 이거 올림픽 첫 경기죠. 올림픽 개막전이 정확히 말해 올림픽 개막전이라고 하면 안 되지. 올림픽 남자부 개막전입니다. 남자부 개막전이 핀란드, 슬로바키아로 시작이 되고요. 그 다음 이탈리아, 그 다음에 스웨덴 대 슬로바키아이기 때문에 보시면은 그죠? 이거 날짜 좀 잘못된 거 되지 않았겠지? 갑자기 또 이제 써놓고 보니까 헷갈리네요. 제가 일단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틀렸다라고 하면요. 어쨌든 그죠? 근데 앞타임인 거 보면 맞는 것 같기도 하고 뭐 그렇습니다. 어쨌든 그러니까 이제 12일 경기가 현지 시각으로 11일 날 펼쳐지기 때문에 맞는 것 같기도 해요. 어쨌든 그 부분 말씀을 드리고
다행인 점은 핀란드랑 스웨덴을 연이어서 만나지 않는다라는 건 좀 장점이긴 합니다. 예를 들면은 2경기랑 3경기 일정이 바뀌어서 24시간 못 쉬고 핀란드 스웨덴을 이렇게 연장으로 만나면은 이거는 핀란드전을 진다라고 하면 제 생각에 뒷경기에서 승점을 딸 가능성이 더 희박해지거든요. 안 그래도 희박한데. 그래도 다음 날에 이탈리아를 만나라는 거. 좀 이제 한 급수가 아래인 이탈리아를 만난다라는 점은 여기서 이제 조금은 쉬어갈 수 있다라는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리게 되는 부분이고요. 어쨌든 그 부분 말씀을 드리고 현실적인 조별 예선 목표는 3위 팀 중에 최상위를 하는 게 3위 팀 중에 1등을 하는 게 결국은 그들의 목표가 아닐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봅니다. 왜 그러냐고 하면은 이건 이유가 있는데 올림픽 예선 플레이오프 예선이라는 라운드를 하죠. 그러니까 상위 4팀은 8강 직행을 하고 나머지 이제 8팀이 8강 자리를 놓고 플레이오프 예선을 합니다. 이제 그 플레이오프 예선을 하는 과정에서 3위 각 3위에 해당하는 시드가 각 조의 3위에 해당하는 시드가 7번 시드, 8번 시드, 9번 시드예요.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그 플레이오프 예선 라운드 대진이 5번 시드, 12번 시드, 6번 시드, 11번 시드, 그리고 7번 시드, 10번 시드, 8번 시드, 9번 시드라고 붙습니다. 그러니까 옆에 4, 3, 4, 2, 4, 1 이거는요. 그 4등끼리도 순위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거를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3, 1, 3, 2, 3, 3 똑같고 2등 중에 1등은 자동 진출이라고 말씀드렸죠. 8강. 이제 그렇게 바라보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3위 중에 최상위 시드는 7번 시드잖아요. 근데 7번 시드를 따야 어쨌든 10번 시드 팀이랑 붙을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물론 10번 시드 팀이라고 해서 쉽냐라고 하면 쉽지는 않죠. 쉽지는 않습니다. 쉽지는 않아요. 왜냐면 라트비아나 독일 뭐 이렇겠죠. 아니 라트비아나 덴마크겠죠 아마. 그래 쉽지는 않은데 그래도 뭐 체코라든가 스위스 만나는 것보다 체코랑 스위스가 아니지. 체코 만나는 것보다 낫잖아요. 체코라든가 독일 같은 팀 만나는 것보다 낫잖아요. 그러니까 일단은 뭐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라트비아가 될 수도 있겠죠. 어쨌든 이건 좀 운에 따라 좀 달라지긴 하는데 일단 어쨌든 7번 시드가 돼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 그러니까 행여나 이제 어떻게 보면은 뭐 C조에서 조금 변수가 발생해가지고 예선 플레이오프 라운드가 좀 어려운 팀이 상대적으로 조금 어려운 팀을 만나서 이겼다라고 해도 왜 또 이 말씀을 드리냐면은 8강 라운드가 8번 시드, 9번 시드 승자랑 1번 시드랑 붙습니다. 어렵죠, 그죠? 어렵습니다. 물론 이제 7번 시드, 10번 시드 승자가 2번 시드랑 붙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쉬울 가능성이 높잖아요. 이제 그런 부분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일단 어쨌든 8강 대진적인 부분에서도 3위 중에 1위를 하는 건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일단 핀란드랑 스웨덴이라는 아주 힘든 팀들이 있는데 최근 5시즌 기준으로 핀란드전 전적을 살펴보시면은 올림픽에서 2번 다 졌습니다. 슬로바키아가. 그렇게 잘 나갔던 슬로바키아도 올림픽에서 지난 대회 메달을 땄었던 그 슬로바키아가 졌어요. 핀란드한테는 2번 다 졌습니다. 조별에서도 졌고 토너먼트 라운드에서 졌고 4강에서부터 졌어요. 4강에서 졌고요. 그리고 22년 월드 챔피언십에서도 2대4 패배. 그리고 25년 월드 챔피언십, 지난 월드 챔피언십이었죠. 1대2 패배를 했기 때문에 이건 뭐 이제 상대적으로는 좀 석패이긴 하죠. 어쨌든 다 졌다라는 겁니다. 그 부분 말씀을 드리면서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스웨덴 같은 경우는 이거 5시즌이에요. 처음에 3시즌으로 했다가 5시즌으로 늘렸습니다. 생각보다 많이 안 붙어가지고 21년 월드 챔피언십에서 1대4 패배. 22년 올림픽 같은 경우에선 조별 예선에서 1대4로 졌는데 동메달 결정전에선 4대0으로 이겼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 역사를 쓴 거고요. 하지만 24년 월드 챔피언십, 25년 월드 챔피언십 2경기 다 졌습니다. 그런 그림이기 때문에 결국은 대스웨덴 전적도 좋게 볼 수는 없죠. 플러스 알파로 NHL 선수들까지 포함이 되면서 재능의 차이가 더 벌어졌다라는 걸 생각을 해보면 현실적으로 스웨덴이랑 핀란드는 이기기 어렵습니다. 어려워요. 냉정하게 말씀드리면 이기기 어렵다라고 봅니다. 그런 과정인데 다른 조에 비해서 조금 불리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뭐냐면 이게 어쨌든 2등, 3등 싸움을 이제 좀 유력하게 할 팀들이잖아요. C조 같은 경우에 사실 2등, 3등, 4등이 정말 변동되기 여지가 크다라고 보는 조라서 다 적어놨는데 슬로바키아가 이것 때문에 다른 조에 비해서 조금 불리해요. A조 같은 경우에도 바라보시고 근데 지금 보시면은 물론 이제 C조는
막 서로 승점을 갉아먹는 상황이 나오면 또 이제 좀 괜찮은 상황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근데 결국은 이제 1위를 해야 되잖아요. C조 1위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A조에 있는 스위스, 체코랑 비교를 해봤을 때도 체코가 뭐 둘 중에 누가 이기든 그죠? 뭐 프랑스한테 질 가능성은 없잖아요. 근데 스위스랑 체코 같은 경우에는 또 키 높이가 아주 그렇게 차이가 나는 팀이 아니기 때문에 서로 승점을 먹는 사이즈가 나올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죠? 그리고 타이브레이크 1번은 승점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조별 그룹, 그러니까 그 그룹 내에서 순위가 똑같을 때, 다 3등을 했을 때 승점. 그러니까 예를 들면 체코나 스위스가 3위로 떨어진다라고 해도 승점 4점일 가능성이 좀 생길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프랑스는 당연히 잡으면서 3점인데 서로의 승점 나눠 먹어가지고 2점, 1점 이렇게 나눠 먹어서 4점이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슬로바키아는 3점 이상으로 올라가기가 솔직히 쉽지가 않아요. 그 부분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C조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은 승점을 나눠 먹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3점 이상이 될 가능성이 생긴다라는 겁니다. 여기는 경우의 수가 굉장히 복잡할 수가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려서, 그렇기 때문에 다른 조에 비해서 좀 불리한 편이에요. 슬로바키아가 3위 중에서 1등 싸움을 하기가. 그 부분 일단 지켜보셔야 되고요.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서로 승점을 나눠 가질 가능성이 A조와 C조는 존재하기 때문에 딱 승점 3점. 그러니까 이탈리아전 정규승만으로 승점 3점을 챙기기에는 타이브레이크에서 많이 불리합니다. 그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결국은 그래도 당연히 그래서 결국 B조 3위 할 것 같다라는 겁니다. B조 3위를 할 것 같고, 뭐 좀 조별 예선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이변을 발생하기 힘들고, 게다가 이제 핀란드 같이 비슷한 유형의 하키를 하는 팀은 역시나 이제 팀 재능 레벨이 높은 팀이 이긴다. 이런 부분도 한 번 더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스웨덴 화력을 버텨내기 힘들지 않을까. 그런 그림에서 이제 이 두 경기에서는 결국 승점을 못 올리는 과정에서 이탈리아를 좀 대승을 하면서 결국 8강으로 8강이 아니라 그 플레이오프 예선으로 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어쨌든 슬로바키아가 이 3위 중에 1위라는 현실적인 목표를 과연 수성할 수 있을지, 이 부분에 좀 포커스를 맞추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정말 쉽지 않은 경기가 될 겁니다. 그리고 이제 또 남자부 개막전이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좀 주목도가 조금 더 올라갈 수가 있거든요. 이제 그런 과정에서 또 뭔가 이런 데서 또 만약에 예를 들면 핀란드를 상대로 조금 좋은 성적을 낸다라고 하면은 이건 또 이제 또 이번 대회 좀 기대를 해볼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모습들 또 기대를 하시면서 이번 올림픽 슬로바키아의 경기력 한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여기서 저는 뭐 오늘 내용 마무리를 하고 다음 시간에 또 라트비아죠. 라트비아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